안녕? 하! 야, 나 해조광이 되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들더라. 야, 세상에 맘대로 되는 게 없어. 쉬운 게 없어. 야, 그러니까 힘내. 응? 힘내서 잘해보자고. 그럼 내 동료가 되지 않겠냐? 흐하! 진실은 언제나 하나. 그 진실이 뭐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 소신대로 하는 거야. 파이팅이지. 누가 뭐라 그래? 네 맘대로 하면 돼. 네 뜻대로 살아. 호이 호이. 네, 성욱의 미남은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꽃미남 역할들을 좀 했던 성우 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성우계의 미남은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꽃미남 캐릭터들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걔네들이 미남이지 저는 미남은 아니에요. 그게 성우가 된 후 얼마나 만에 이룬 성과인가요? 성과를 건 없고요. 뭐 미남을 맡는 게 성과는 아니고요. 성우된 지 한 6년, 7년 정도 됐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그 주인공 캐릭터들, 꽃미남 캐릭터들을 그때부터 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한 성우 경력가 10년 차쯤 됐을 때부터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처음 그런 꽃미남 캐릭터를 맡은 게 네. 어떤 캐릭터였나요? 걔가 꽃미남이 맞나요? 그래요. 주인공이니까 못생기진 않았겠죠? 아마 알라딘을 맡았던 게 첫 주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어떤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로 혹시 표현 가능하실까요? 목소리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오시고요. 란마 2분의 1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또 현재까지는 원피스의 루피라는 캐릭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명탐정 코난에서 남도일이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명탐정 코난과 함께 양대 탐정 시리즈물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또 김전일이라는 탐정을 하고 있고요. 뭐 탐정을 하다 보니까 탐정을 꽤 오래 하고 있네요. 저는 근데 추리력이 별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외국 영화에서는 그 타이타닉이라든지 로미오와 줄리엣, 또 갱스 오브 뉴욕, 또 캐치 미 이프 유 캔 뭐 이런 영화들을 찍었던 거기서 주인공을 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의 목소리 연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인 1, 행인 2, 행인 3으로 시작해서 코난 남도일, 또 원피스 루피, 이누야사까지 강수진 개인의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누구나 다 시작을 할 때는 뭐 지나가는 사람 행인 1, 2, 3, 뭐 학생 1, 2, 3, 뭐 도적 1, 2, 3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의 제가 되기까지 중요한 순간과 고비는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잠깐 다른 거를 잠깐 했었던 적도 있었고 만약에 근데 그 잠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쪽에 가서 잘 성공이 됐었으면 지금 현재 모습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쪽에 가서 아주 처참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처참하게 참패를 하고 다시 돌아왔었죠. 뭐 그랬던 돌아와서 재기할 때까지 또 굉장히 힘든 기간도 있었고 또 중요한 배역을 맡아서 그게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저의 이름이라든지 저의 어떤 가치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여러 번의 계기와 중요한 순간들이 있긴 있었죠. 네. 그럼 어디 쪽으로 원래는 가려고 하셨던 건가요? 원래 제가 성우가 꿈이거나 연기하는 게 꿈은 아니고요. 뭐 연기도 배우긴 했었습니다만 그 관심도 있긴 있었습니다. 원래 전공은 뭐 연출이나 제작 쪽이 전공이었어요. 특히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FM 음악 프로그램 연출을 하는 게 꿈이고 희망이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정체시험을 통해서 성우가 됐고 성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우라는 직업이 싫거나 연기가 싫은 건 아닌데 그 당시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시절이어서 그 어떤 구조적 모순, 불합리 이 직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 부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상처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보고 싶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제작과 연출 쪽의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선배가 있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합류를 했다가 한 1년 만에 아주 처참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그 현재 내 자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제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분들, 듣고 좋아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속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 현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잘하고 잘나서라기보다는 주변에 여러분들의 보조도 있었고요. 보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성원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우에 대한 자리의 소중함은 언제 그걸 가장 크게 느꼈다고 봐요? 성우 생활을 하면서 상을 비교적 좀 많이 신인상 빼놓고는 중요한 상을 거의 타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상을 받을 때도 그런 소감을 감회를 느끼긴 합니다만 상을 받을 때보다는 그 직간접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 그 좋은 피드백이든 아니면 그 비판이든 간에 반응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생각의 시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때 그 가운데 또 비판도 좋고 제가 한 연기 활동이라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연기를 해서 누구를 감화시켜야겠다, 감동시켜야겠다 또는 누구를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않고 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보고 듣고 즐기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감동, 감격, 심지어는 치유까지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직업과 일이라는 것들이 나의 언행들이 여러 가지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게 듣고 자랐을 텐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의 저의 모습, 저의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아이들은 글쎄요. 그렇게 TV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오히려 자신들이 저에 대한 존재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지 못하더라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 아빠가 그런 거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듣고 와서 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다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경우예요. 성우를 하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나요? 병이 특별한 건 없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청력이 좀 양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편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게 헤드폰을 쓰고 일을 하는데 헤드폰을 양쪽을 저희는 다 쓰지 않고 녹음할 때 한쪽만 써요. 특히 더빙 같은 거 할 때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도 한쪽 헤드폰을 통해서 들어야 하고 또 한쪽 귀로는 제가 연기하는 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청각이 멀티태스킹이 돼야 돼요. 동시에 또 시각도 대본과 화면을 동시에 봐야 되고 시청각이나 멀티태스킹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시력도 난시가 되기도 하고 청력도 약간 좌우가 좀 밸런스가 안 맞고 그런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좀 있기는 하죠.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리게 됐나요?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그 계기는 아마 타이타닉이라는 작품부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전에 알라딘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 타이타닉과 로미오와 줄리엣이 먼저 아마 방송이 됐을 거예요. KBS에서 둘 다 4월 아니면 추석 명절 때 방송이 됐을 텐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먼저 어떤 명절 특집 편성으로 해서 방송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이 방송될 때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인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 시절이었고 디카프리오고
이제 타이타닉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개봉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한 3, 4년, 단순 3, 4년 제 기억엔 길이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과감하게 KBS에서 그거를 명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서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우라는 직업, 성우라는 연기자에 대한 대우가 방송국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인식인 건데요. 그 당시는 성우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좀 있어서 또 외화라든지 이런 것들 더빙을 많이 했잖아요. 또 미드나 영드 같은 것들을 더빙 편성을 많이 또 했었고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군에 대한 비중이 지금보다는 컸었죠. 그래서 대우가 뭐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것보다도 영화가 더빙 영화가 방송이 되면 자막으로 영화가 나가는 진행이 되면 디카프리오 나갈 때 잭 도슨 디카프리오 성우 누구라고 자막이 떴었어요. 시청자들이 저 목소리가 저 디카프리오 역을 강수진이었구나. 저 사람이 강수진이라는 성우구나. 저 역할, 저 로즈 역할이 최덕희구나.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 얼굴은 몰라도 강수진이라는 이름은 각인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대우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좀 아쉽죠? 제가 성우님께 연락을 드릴 때도 네. 되게 목소리가 만화 남도일 네. 목소리랑 진짜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평소에도 그런 캐릭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맞는 역할에 따라서 목소리는 사실 변조시킨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특별하게 사실 변하는 건 아니고요. 맞는 역할, 캐릭터의 성격, 또 성향, 행동 그런 것에 따라서 화수를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마인드를 바꾸고 화수를 바꾸면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변해요. 그 바뀐 이미지를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된 이미지로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음색이 바뀌는 건 아니고 캐릭터가 바뀌는 겁니다. 언어를 통한 이 캐릭터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기할 때 캐릭터의 목소리와 저의 목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캐릭터의 성격이. 캐릭터가 아닌 진짜 강수진의 성격은 어떤가요? 사실은 성격은 친화력이 이렇게 좋지는 못해요. 내성적인 편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친숙하게 쉽게 사람을 사귀지도 못하고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가 있지는 않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오래 걸리는 만큼 한 번 사귄 친구는 또 오래 가죠. 오래 가는 친구는 있을지언정 편하게 여러 사람을 대하거나 사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좀 사교적이지 못하고 좀 못됐습니다.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카메라 앞을 쓰고 또는 무대에서 연기도 가끔씩은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성격은 내성적일지언정 안에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 무엇을 어떤 보고 느끼는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됐던 것 같아요. 감성의 인풋이랄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열정이 내성적인 저의 성격을 뛰어넘은 거죠. 겉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표현해야 하는 근데 아무 때나 하지 않고 판을 깔아줘야 하는 거죠. 원피스, 코난, 이누야샤 여러 캐릭터들이 오랫동안 청소년, 성인들과 함께 성장을 했고 또 동시에 어린 친구들도 이 캐릭터들을 여전히 좋아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캐릭터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작자가 만화를 잘 그려서 그렇죠. 원작이 인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원작이 인기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명탐정 코난도 그렇고 원피스도 그렇고요. 장수하고 있는 이런 타이틀들은 원작의 타이틀들이 그만큼 탄탄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움직이지 않는 그림으로서 한 컷 한 컷으로서 유지되어 있는 생명을 움직이는 생명, 말하는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제 저희의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작업이 소위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인 건데 그 애니메이션 작업의 매력이 거기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생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매력인데 그걸 잘하면 더욱더 캐릭터가 인기가 있기는 하겠죠. 사실은 1차적으로는 원작의 매력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원작의 매력을 더 실감나게 연기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잘 어울리게 연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맡은 캐릭터들이 본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도 있고 본연의 모습과 괴리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럴 때는 그 괴리를 좁히고 원작의 매력을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실제 저의 모습하고 괴리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생긴 것들이 저하고 다르고요.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 99%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요. 성격도 저보다 훨씬 좋고요. 훨씬 사교적이고요. 훨씬 저보다 잘난 놈들이 저보다 잘나고 잘생긴 놈들이 90% 많아요. 그것부터가 괴리예요. 근데 성우라는 직업의 매력은 또 뭐냐면 그렇게 저보다 잘생기고 잘나고 성격도 좋고 부자이고 그런 저보다 잘난 놈을 성우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성우이니까 디카프리오를 하죠. 그거 얼마나 좋은 매력이에요. 성우가 아니고 일반 연기자였으면 타이타닉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남도일, 루피, 이누야사 등 굵직한 주연들을 맡으셨는데 대체로 셋 모두 느낌이 달라요. 각 캐릭터에서 포인트를 두는 부분들이 뭔가요? 목소리는 비슷하고 연령대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완연하게 다르죠. 성격이 완연하게 다르고 그래서 남도일 같은 경우는 천재 추리 소년의 이 남도일이라는 캐릭터의 원형은 누굴까요? 벤치마킹 대상이 있었어요. 그건 코난 도일 원작의 셜록 홈즈거든요.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어요. 탐정으로서 추리를 하는 탐정으로서의 캐릭터 이미지는 그 셜록 홈즈와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요. 좀 재수없어요. 코난 좋아하시는 팬분들께서는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분석하기에는 셜록 홈즈는 그 대척점에 있는 악역이 있죠. 모리아티 교수라고 원장에 짐 모리아티 교수라는 그 절대악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가. 이 소시오패스와 셜록 홈즈는 성향적으로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요. 선악이 불분명합니다. 선의 위치에 있고 악의 위치에 있는 위치가 다른 것 뿐이죠. 성향적으로는 캐릭터적으로는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내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 분명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과 악을 딱 양분해서 구분짓고 그러죠. 셜록 홈즈와 짐 모리아트는 인간의 내면 속에 공존하고 있는 선과 악인 거예요. 그 중에서 선에 위치하고 있는 셜록 홈즈를 벤치마킹한 게 쿠도시니치고 그런 거죠. 10대라는 그 연령적 청소년 감성에 맞게 거기에 로맨스를 약간 섞었죠. 란과의 미라니와의 로맨스를 같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미 흥미 요소를 섞었지만 기본적인 캐릭터의 정체성은 그런 차가운 선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기본 권력을 뼈대를 중심을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주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루피는 한마디로 개차반이에요. 정말 단순무식하고 단무지하고요. 아나무인이고요. 선방지축이고요. 그런 무대포 소년이죠.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언터처블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소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감당이 안 되고 단무지고 천방지축이었 수밖에 없었던 건
성장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장 환경에서 올바르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적들 사이에서 그 거친 어른들 세계 속에서 올바르게 온순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다행인 건 그러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루피라는 캐릭터에 열광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근본은 착한 아이다라는 거예요. 정의감과 의협심 그리고 동료애 우정과 동료애가 넘치는 아이라는 거죠. 정의감과 의협심, 동료애, 우정에 상처를 받거나 거기에 위험을 감지할 때는 히어로가 되죠. 그 차원 성격이 엄청난 포텐을 장렬을 시키면서 능력으로 발휘되죠. 뭐 그래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리고 그 겁없던 세상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두려움이라고는 없던 루피가 어떤 커다란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알게 되고 자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알게 되고 슬픔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성장 중인 성장 진행형 캐릭터라고 봐요. 그게 정상전쟁에서 에이스 형을 잃고 또 그 전에 누군가요? 동료들 자기가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동료들과 참패하게 떨어져서 지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신중해지죠. 뭐 이런 성장 진행형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이누야샤가 어찌 보면 성격적으로 저랑 생긴 건 안 그렇겠지만 성격적으로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시크하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하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사교적이지 못하고 시크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누야샤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탄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시작이 돼서 컴플렉스가 성격화돼서 그런 거라고 봐요. 유퀴즈에서 잠깐 언급이 됐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성장기와 청소년기는 컴플렉스 덩어리였거든요. 수많은 컴플렉스의 총집합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루피가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성우님의 가장 좋은 동료는 누구인가요? 일로서 뭐 연기자로서든 제작자로서든 뭐 스태프로서든 일로서 일 잘하는 동료가 제일 좋고요. 일로서 일 잘하는 손발 잘 맞고 호흡 잘 맞는 일적으로 잘 맞는 동료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친분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동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섣불리 기대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그런 동료가 가장 이상적인 동료이긴 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동료를 만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런 이상적인 동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또 크고 그 실망이 크면 또 그 실망감 때문에 동료가 가까워지기 쉽지 않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과 개인적인 관계는 공과사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일을 같이 하는 좋은 동료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서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일과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연결시켜서 일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최대한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컴플렉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지금은 뭐 그런 거가 컴플렉스가 되지 않지만 성장기 때, 청소년기 때는 일단 제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고요. 너무 잘생겨서.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였었고요. 또 출생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네, 아버님이 저를 안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제가 만 2살, 3살 때 돌아가셔서 제 기억 속에는 아버님의 기억이 없어요. 기억하는 아버님의 모습은 없어요. 사진을 통해서 돌아가신 후에 사진을 통해서 아버님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지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의 모습이 없어서 뭐 잠재의식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없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성장을 학교 생활하고 커나가면서 내가 아빠가 없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게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기간이 꽤 있었죠. 제 집안이 가난해서 컴플렉스였고요. 키도 작아서 컴플렉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가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 공룡 디보,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맨날 유치원 갔거든요. 공룡 디보에서 디보라는 주인공 역을 맡으셨는데 평소 하시던 캐릭터와 많이 달라잖아요.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했던 주로 많이 했던 캐릭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좀 생소한 캐릭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만 많이 한 게 아니라 KBS의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죠. 장수 어린이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에 하는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을 제가 한 10몇 년을 했었어요. 10몇 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라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주연을 맡고 있는 캐릭터가 꼭 나오는데 거기에서 공룡 캐릭터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정말 수많은 캐릭터를 했어요. 1인 다역을 해야 하기도 하고 노래도 되게 많이 부르고 수많은 캐릭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데 이 TV 유치원이 다른 프로그램만큼 이렇게 어린이 유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파급력이 크지 않았었나 보죠.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방송, 디보 교육방송이잖아요. 교육방송 제작자분들, 스태프분들은 이제 TV 유치원 같은 것들 유사 프로그램들을 같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캐스팅이 됐을 거예요. 제가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방송에서 저한테 섭외가 와서 하게 됐던 건데 또 그게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었고 개인적으로 그 선물 공룡 디보의 애니메이션 질감이 털실 질감이거든요. 니트 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데 이 컴퓨터 그래픽의 질감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나 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마치 뜨개실로 만든 인형 그런 캐릭터들이었어요. 질감이 그래서 되게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따뜻한 감성의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공룡 역할이었는데 좀 어느라고 바보스럽지만 따뜻한 아저씨, 따뜻한 산타크로스 아저씨 같은 느낌, 할아버지가 아니라 뭐 그런 거에서 되게 흡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성우로서 만화도 많이 볼 텐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만화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걸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니 연기가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할 때도 있나요? 물론이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직업병 아닌 직업병일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그냥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시청자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분석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버릇이 있죠. 일종의 직업병이면 직업병일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성우분들이 같은 비슷한 나이대에 비해서 젊게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젊게 산다라기보다는 철이 안 드는 거죠. 철이 안 들어야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성우뿐만이 아니라 일반 연예인들도 배우분들 그러시잖아요. 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 나이보다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성이 보이지 않아야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맡고 싶은 캐릭터들은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을 가장 맡고 싶으실까요? 이전에 했던 것들을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역할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절대악 이런 역할을 해보는 게 꿈인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많지 않아.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꽃미남이니 주인공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요. 제어의 감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잘 묻어나오고 가장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게 단역이어도 좋고 조연이어도 좋고 주인공도 배역의 비중에 상관없이 가장 자연스럽게 정말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작품과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성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잘 생겨야 돼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좋은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뚜렷한 개성과 연기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과 뛰어난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는 얼마나 되세요? 5점 만점에. 정부기관에서 정부 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 뭐 어떤 기관에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우리나라 직업
직업군들을 통계 조사를 하면서 각 직업군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게 몇 번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2번이나 성우가 2위에 올랐더라고요. 네. 한 번은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1위가, 네. 그다음에 2위가 성우. 그런데 어떤 분들을 샘플을 조사했는데 저는 그 조사에 좀 불만이 있어요. 성우라는 직업 자체, 성우가 하고 있는 이 직업 만족도가 높은 건 성우가 하고 있는 연기에 대한 성취감, 이 일 자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5점 만점에 한 4.7, 8점 이상이라고 봐요. 이 연기라는 일 자체, 성우라는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거기서 그 연기를 아까 얘기했지만 연기를 하고 나서의 카타르시스라든지 연기하는 그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몰입감, 성취감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치면 굉장히 그 만족도는 4.78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우, 인식 또는 사회적 포지션, 그 업계에서의 대우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좀 만족도가 그렇게 좀 높지 않아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목소리만을 위해서 따로 뭐 노력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리적으로 목소리가 변할 수밖에 없죠. 최대한 그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목에 좋다고 하는 차나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마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도 그렇고 이 눈, 코, 입, 목, 귀, 이런 얼굴과 머리 쪽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잖아요. 우리 건강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얼굴 쪽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서, 목도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목이 좀 변해. 목소리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목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나름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성우의 생명력은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성우의 생명력은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한때는 제가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어서 언제쯤 내가 은퇴를 할까, 박수 칠 때 떠나는 모습이, 떠날 때를 알고 돌아서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가장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언제 내려와야 되나? 박수 칠 때 내려와라. 언제 내려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작품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는 제가 그 캐릭터를 이별을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와는 제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계점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우라는 직업으로서는 제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저의 몸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거에 맞게 가장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는 것.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제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계속 순수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노력하세요. 성우님께서는 그런 순수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있나요? 비결 없습니다. 없어요. 네, 비결 없습니다. 세상엔 뭘 하면 물어보면 꼭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비결들을 묻는데요. 세상에 비결이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어떤 공부든 사실 비결이 있다고 해서 비결 얘기해 주면 누구나 다 그 비결대로 하면 그 비결대로 될까요? 세상에 비결에는 흔치 않습니다. 비결을 찾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성실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과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뭐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각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세상에 나름대로의 작은 상처 하나 또는 혹 하나 달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죠. 재밌는 건 남의 떡은 남의 떡이 커 보이고요. 혹은 내 혹이 훨씬 커 보인대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힘겨움과 고통은 다 하나씩 다 반드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건데 달고 다니는 거고 그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생각하세요. 웬만한 고통은 나를 성장시켜 줍니다. 웬만한 고통은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건 나의 나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정작 본인에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조심스럽은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손을 뻗치세요. 저 가만히 혼자 감내하거나 혼자 좌절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낫고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웬만한 고통은 내 친구이거니 생각하시고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인생에 항상 터널이 있을 것 같고 터널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있는데 출구로 빠져나와야 하거든요. 암흑 속에서. 근데 터널은 움직여주지 않아요. 터널에 들어간 사람, 터널에 빠진 사람이 움직여야 출구가 나오죠. 나오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저와의 인터뷰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저도 원래는 만화분들은 많이 인터뷰했었거든요. 네. 검정고신 작가님도 했었고 또 김소장 작가님도 했었고 성우님은 처음인데 되게 또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안녕! 하! 야, 나 해주광이 되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들더라. 야,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쉬운 게 없어. 야! 그러니까 힘내! 응? 힘내서 잘해보자고. 그럼 내 동료가 되지 않겠냐? 흐하! 진실은 언제나 하나. 그 진실이 뭐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 소신대로 하는 거야. 파이팅이지. 누가 뭐라 그래? 네 맘대로 하면 돼! 네 뜻대로 살아. 여러분, 강소진 성우님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큰 힐링을 얻고 되게 동심의 세계로 다시 한번 빠져드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인터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잇 호잇, 호잇 호잇, 호잇, 호잇! 호잇 호잇.